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2023년 1회 전기 산업기사 전력공학 한번 기출문제, CBT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맞아야 될 문제를 위주로 맞춰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죠.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21번. 저희 보시면 21번이랑요. 그 다음에 보면 몇 번이냐면 요 31번. 요거는 같은 형태의 문제니까 제가 이제 같이 한번 묶어서 보고요. 둘 다 반드시 맞춰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상설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조상설비는 역할이 뭐냐면 이 무효전력을 이 무효전력을 조절하는 뭐가 된다? 기계기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여러분들이 하나 같이 기억하실 건요. 우리가 이 흔히 말하는 유효전력이에요. P 유효전력. 그 다음에 Q 제가 이렇게 볼게요. 요거 이제 무효전력이죠. 그래서 유효전력이 변하면 주파수가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전력이 변하면 전압이 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들 둘은 즉 유효전력은 주파수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전압은 무효전력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PF 컨트롤, 그 다음에 QV 컨트롤이라고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문제화하니까 우리가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자, 이때 저는 먼저 이제 이걸 표로 좀 다 정리를 해갖고요. 좀 한번 이제 다 정리한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조상설비라고 하고요. 동기조상기, 그 다음에 병렬, 다른 말로 전력용 콘덴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병렬, 다른 말로 불로 리액터가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이때 첫 번째가 뭐냐면 무효전력이에요. 무슨 전력? 이 무효전력. 이 무효전력의 경우는요. 우리가 동기조상기는 상황에 따라서 진상, 지상, 양형입니다. 그 다음에 병렬 또는 전력용 콘덴서는 오로지 진상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병렬, 블로리액터 역시 지상만 가능합니다. 하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압 조정이라고 그래요. 무슨 조정? 전압 조정. 동기조상기의 경우는요. 둘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연속적이다 라고 하지만 병렬 콘덴서나 병렬 리액터의 경우는 불연속 하나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불연속 내지 계단적이다 라고 합니다. 얘도 불연속 내지 계단적이다 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송전 내지 다른 말로 시충전이라고 합니다. 시송전, 시충전의 개념은요. 우리가 그 고장으로 인한 어떤 송전선로를 다시 재송전하는 거예요. 자, 이때 동기조상기만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죄다 불가능 개념을 갖습니다. 다음에 비고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동기조상기는 얘는 동기전동기를 무보화로 운전합니다. 동기조상기라 함은 뭐냐? 이렇게 동기전동기를 무보화인 상태로 역류를 조정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얘는 손실이 커요. 요놈이 회전기다 보니까 여타 기계에 대해서 보면 손실이 크고요. 병렬, 전력용 콘덴서는 뭐다? 부하의 역류를 개선하죠. 얘는 부하의 뭘 개선한다? 역류를 개선한다. 그 다음에 병렬 내지 블로리액터는 우리가 아는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뼈다구를 그리면 이런 표가 완성되는 거죠.
요 정도는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잘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해드린 대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상설비와 관련된 문제는 빠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변전소의 이 블로 리액터에 변전소의 무슨 리액터? 블로 리액터의 설치 목적이고요. 뭐예요?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블로 리액터는 회로에 뭐예요? 지금 C가 많은 상태죠. 결론적으로 이제 진상 무효 전력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상 무효 전력을 집어여서 얘를 보상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뭐 이렇게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가 이제 어찌 보면 얘를 집어넣으면 얘를 보상 같지만 반대인자를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31번이죠. 31번. 전력계통의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조상 설비 중 전력용 콘덴서를 누구랑 이 블로 이제 동기조상기와 비교했을 때 옳은 거죠. 지금 전력용 콘덴서를 물어봤네요. 첫 번째 손실이 큰 건 동기조상기고요. 지상의 무효분을 얘는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전압 조정을 뭐예요? 불연속 계단적이네요. 시송전에는 이제 사용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네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셔갖고 22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지워보자. 자, 요 조상설비 여러분들 PD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22번이죠. 개폐 서지를 흡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의 약어죠. 22번도 나중에 실기를 위해서 꼭 보셔야 합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서지 흡수기예요. 서지 흡수기. 요걸 우리가 이제 SA라고 하죠. 서지 합사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서지 흡수기는 개폐 시에 발생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개폐 시 차단기를 열고 닫을 때죠. 발생하는 이 이상전압을 흡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개폐 시에 발생하는 개폐에 뭐가 된다? 서지를 흡수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1차 측 차단기가 변압기에 설치된 요 1차 측 차단기가 이거 변압기라고 보고요. 요거 이제 차단기라고 봤을 때 변압기 1차 측을 보호하는 차단기가 V12입니다. 이게 V12가 좋은 차단기지만 얘가 열고 닫을 때 개폐 서지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2차 측에 연결된 이 변압기가 몰드 타입이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설치하냐면 서지 흡수기를 설치해줘요. 이 서지 흡수기는 피렉이랑 심벌이 동일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우리가 서지 흡수기를 SA를 이렇게 달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실무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이 서지 흡수기의 설치 위치를 쓰시오. 이제 이런 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 2차 측, 보호 대상이 되는 기기의 1차 측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렇게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 서지 흡수기도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같은 비슷한 얘기로 우리가 LA 있죠? 요게 이제 피렉이죠? 피렉이. 요것은 뇌격시에 기계기구를 보호하죠. 조금 다르죠? 서지 흡수기는 개폐 서지를 이제 대상으로 한 놈이라면 피레기는 뇌를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뭐 CT 요거는 뭐 다 써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잠깐 보면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대전류를 소전류를 분류해서요. 객이나 우리가 계전기에 전원 공급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GIS 요거 이제 가스 절연 계폐기로서 이제 가스 인슐레이션 이제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은 이제 SF6 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계폐하는 거고요. ATS 자동 절환 계폐기입니다. 그래서 상용 전원과 비상 발전기 있죠. 요놈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상용 전원을 지시하다가 정전이 되면 비상 발전 쪽으로 자동으로 스위치가 전환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선로에 보시면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건데요. 자, 이것도 보면 전력공학 문제로 오지게 나오죠. 자, 이때 23번은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이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 4단자 정수를 구한 다음에 이 4단자 정수를 이용해서 이제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특성 임피던스의 정의는 선로를 진행하는 진행파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 특성 임피던스는요, 로또의 Y분의 뭐가 된다? Z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놈은 거의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루트의 C분의 L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놈은 138의 로그 10의 R분지 D로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L은 0.05에 0.4605의 로그 10의 R분지 D다. 뭐 이런 이제 그 작용 정전 용량 있죠. 그 다음에 요는 C는 0.0에 2413의 로그 10의 R분지 D. 이때 사실 그 L 같은 경우에는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10의 R분지 D인데요. 장거리에선 얘가 무시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넣고 우리가 아는 C는 0.0의 2413의 로그 10의 R분지 D를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같이. 그 다음에 이 특성 임피던스는 선로의 길이와 어떻다? 무관한 고유한 놈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지금 선로의 길이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죠. 1번. 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자, 이 특성 임피던스 꼭 잡아주시고요. 24번 보자. 선간 전압이 V고요. 뭐 킬로볼트고 한상의 대지 정전 용량이 C 마이크로페럿. 주파수가 F 헬스인 삼상 3선식 1회선 송전선의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의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자, 요것은 우리가 뭘 물어봤냐면 소호 리액터 뭐다 접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소호 리액터는 이렇게 중성점과 전력계통의 이 중성점과 대지 간을요, 뭘로? 리액터를 접속시켜서 대지와 연결한 이 개념이 되죠.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 요놈은 LC 무슨 공진을 이용한다? 병렬 공진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서 이때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 건 소호 리액터의 이 용량을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좀 몇 개 좀 나올 수 있는 걸 좀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일선 지락 시에 이제 건전상 전이 상승인데요. 여기 이제 루트 300 이상입니다. 사실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선 지락 전류는 최소인 방식이에요. 하지만 좋아 보이지만 세 번째가 단선 고장 시 직렬 공진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가 우리는
완전 공진을 하지 않고요. 합조도라고 해서 합조도를 보통 P라고 합니다. IL이 마이너스 IC에다가 IC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소리액터는 요 각 상의 대지 정전 용량과 뭘 이용한다? 병렬 공진 원리를 이용하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보상만 물어본다 보시면 돼요. 과보상. IL이 IC보다 커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오메가 L은 3 오메가 CS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죠. 이쪽의 저항을 크게 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더 많이 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요거 잠깐 지워볼게요.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딱딱 외울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 병렬 공진식을 물어봐요. 무슨 공진식? 병렬 공진식.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오메가 L은 3 오메가 CS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웠지만 전력계통의 변압기의 리액턴스가 고려되면 두 번째가 오메가 L의 플러스 XT를 3으로 나눈 다음에 3 오메가 CS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뭐가 되냐면 소호 리액터 용량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호 리액터 용량은 이 IL과 IC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호 리액터 용량 QL이라고 해볼까요? 요것은 충전 전류랑 이제 충전 용량이랑 같습니다. QC랑. 그래서 우리가 아는 충전 용량은 뭐다? 3 오메가 CS의 2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요 놈이 대지 전압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뭐라고 주어졌냐면 선간 전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요걸 재표현해 보면 3 오메가 CS에 V를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씌우시면요.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오메가 CS의 V 제곱이 되죠. 그래서 지금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거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한 건 단위 환산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의를 두지 마시고요. 요거 찾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대지 정전 용량을 C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저는 이제 CS라고 한 거고 이 정도는 같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요 소호 리액터의 원리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봐요. 사실 기출문제에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25번 보겠습니다. 25번. 자, 25번 보시면은 초호환, 결과적으로 아킹 링이죠. 요거는 이제 보면 필기 문제로는 오지죠. 네.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25번. 초호환의 이제 목적이죠.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아킹온. 그 다음에 아킹링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야. 아킹온, 아킹링, 소호각, 소호환, 초호각, 초호환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로 물어볼지 모르는 거죠. 소호각, 소호환, 초호각, 초호환 이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설치하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상전압. 무슨 전압? 이상전압, 즉 섬나기죠. 으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합니다. 누구를 보호한다? 애자련을 보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애자를요,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서 쓰면 이걸 애자연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애자련의 전압 분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애자를
현수에서 애자련으로 쓰면 이 애자가 부담하는 분담 전압이 다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죠.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애자가 가장 많이 부담하고요. 철탑, 지지물로부터 3분의 1 지점, 요 지점 되겠죠? 요 애자가 가장 적더라 뭐 이런 얘기죠. 네, 요것을 개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에서 보기에서 말이 있는 건 뭐예요? 요거밖에 없네요. 애자련을 보호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볼 수 있죠. 잡으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이런 거는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좀 보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거기 보면 방사라고 나오면, 네, 방사. 저는 좀 요런 거 좀 그 키워드로 좀 잡고, 보계전기가 원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로 보고 좀 가시길 좀 추천합니다. 대신 좀 버리기에는 좀 아깝죠. 전원이 양단에 있는 방사상 송전선로예요. 방사상이라는 건 어떤 중심에 전원이 있고 여기서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이때 송전선로에 과전류계 전기와 조합을 해서 단락보호를 한대요. 방사상이라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방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단락을 또 보호한다며. 그쵸? 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입니다. 네. 그래서 방향, 이제 이 단락 계전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그냥 버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단락이라고 돼 있는데 보기에서 단락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단락과는 좀 관련이 없는데. 그쵸? 자, 삼상 배전선로에 전압 강하율을 나타내는 그 식이 아니래요. 자,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전압 강하율은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다음에 수전단 전압으로 나누면서 백분율 처리하죠. 이때 누구를 나가리 시킬 수 있냐면 거기 보면 송전단 전압을 VS, 수전단 전압 VR이라고 했으니까 저랑 똑같이 표현했네요. 3번을 일단 나가리 시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VS에서 VR을 빼면 요건 뭐가 되냐면 전압 강화가 됩니다. 그쵸? VS-VR은 결과적으로 전압 강하죠. 그쵸? 이때 우리가 전압 강화를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이 전압 강화는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또 몇 번이 날아가면 즉 요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은 VR의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누가 나가리 되냐면 이제 4번이 나가리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요 또 제가 한번 요 잠깐 백을 좀 날려볼게요. 여기에다 분모 분자에다가 VR을 한번 곱해보면 그러니까 분모는 VR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되고요. 요거 요렇게 해서 곱해달라는 뜻이잖아요. 루트 3에 VI의 코사인 세타 뭐예요? 예, 유효전력 나오죠? 예, 부하전력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저항 남아있고요. 요렇게 해서 또 곱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루트 3에 VI의 사인 세타 뭐예요? 무효전력의 X 남죠. 이렇게 여기 이제 곱하기 100 다시 들어가면 되죠. 요게 지금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습니다. 어떤 식이 되든 3번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요런 것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압, 우리가 이제 지금 요 문제를 하면서 제가 좀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전압 강하율은 전압의 몇 승에 반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하죠. 네. 그쵸? 자, 그래서 29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9번. 이게 저자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단상 2선식에 110V에서 저압 배전선로를 단상 3선식에 이제 이 110에 220으로 변경 시에 부하의 크기나 전압은 일정하게 하고요. 또 부하가 평형되었을 때 전압 강하율은 변경 전에 비하여 어떠한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압 강하는 전압에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다? 제곱에 반비례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110V에서 우리는
220V 승합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몇 배가 된 거예요? 2배가 커진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전압 강화는 뭐예요? 4분의 1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으로 볼 수 있죠. 같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이 이미 유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저자분처럼 푸셔도 좋고요. 이렇게 푸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네, 이게 낫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정답이 몇 번이냐면, 그래서 어쨌든 27번과 30번은 29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30번이네요. 미안합니다. 예. 30번이죠. 30번. 네. 30번. 그쵸? 그래서 단상 이선식일 때, 요거는 사실은 그냥 전기 방식을 떠나서요. 요거 이제 전압 강화를 물어본 개념이죠. 네. 자, 그래서 27번과 30번도 같이 잡았습니다. 자, 이제 28번 보겠습니다. 28번. 자, 지워볼게요. 조합수조에 대한 역할인데요. 서지 탱크에 대한 역할로서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전공학 문제가 사실 되게 애매한 게 좀 많은데, 그 중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는 잡아야죠. 이미 사실 보면 여러 번 나왔고요. 네. 좀 바꿔볼게요. 보시면은 조합수조죠. 조합수조. 꼭 기억하자. 우리가 이제 수력 발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수조가 있고요. 수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수조가 있고요. 여기 물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요때 우리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조그만한 보조 수조가 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바로 뭐냐면 조합수조 개념을 갖습니다. 요 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물의 수위 변동을 조절해줘요. 갑작스런 물을 이제 부하의 차단에 따른 수위의 상승이나 어떤 수압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조합수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조합수조는 수격작용을 흡수해요. 이걸 우리가 워터 해머링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수압관을 보호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수격작용은 어떤 관이 있고요. 이 관에 지금 물이 충만히 흐르고 있다라 가정했는데, 제가 이 관을, 이 물이 흐르는 관을 갑작스럽게 제가 이렇게 차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흐르던 물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내부의 압력이 변하면서요, 여기서 진동 내지 충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워터 해머링, 수격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조합수조는 수격작용을 흡수해서 압력수로, 수로를 흡수하고요. 수로를 보호하고 수차의 사용 유량의 변동에 따른 서징 작용을 흡수합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수압관 보호라고 나오니까요. 요것도 같이 좀 기억하자. 이런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9번 볼게요. 29번. 자, 28번은 잡으셔야 돼요. 29번. 29번은 조금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조금 보긴 어렵지만 답을 찍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29번. 일반 회로 정수가 A, B, CD인 CD이고요. 송전단 전압이 ES인 경우에 무부하 시 충전 전류, 즉 송전단 전류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저는 이제 그 시험법이라고 좀 해볼게요. 시험법. 우리가 4단자 정수가 나오면서 무부하 시와 단락 시에 이제 이 송전단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는데, 이거 둘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송전단 전류를 구하게끔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4단자 정수는 이렇게 하나의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뭐가 있다? 출력이 있는 거죠. 이때 요 사이에 A, B, C, D 4개의 정수로 구성된 회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보면 이 S는 A의 ER 플러스 B의 IR이고요. 그 다음에 IS는
C의 ER 플러스 뭐가 된다? D의 IR 개념을 갖죠. 이때 첫 번째 뭐냐면 무부하 시험을 해서 이때 흐르는 송전단 전류를 구해봐라 라고 해요. 그래서 부하가 없는 거니까 무부하 시험 시 이제 송전단에 흐르는 전류를 IS 저는 제로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이때 자 보면 무부하가 되면요 일단은 수전단에 전류가 없어요. 제로 처리되죠. 그러면 IS는 C의 ER인데 이 ER을 위에서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S는 A의 ER이기 때문에 이 R은 뭐예요? A분지 ES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요 값을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이때 IS0는 AC분의 뭐가 된다? E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찾는 문제고요. 두 번째가 자,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두 번째가 단락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단락 시험을 하면 수전단 전압이 제로가 됩니다. 얘가 없어져요. 이때 단락 시험을 했을 때 송전단에 흐르게 송전단이고 이제 쇼트니까 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ISS를 구해보래요. 그럼 요 값이 지금 없는 거죠. 이거 이제 지워볼게요. 하나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IS는 D의 IR인데 또 위에서 IR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는 B의 뭐가 된다? IR이니까 IR은 B분지 ES가 되죠. 그쵸? 그래서 또 잡아 여면 뭐가 된다? 얘는 IS는 B분지 D의 뭐가 된다? 이제 IR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런가요? 잠깐만. IR 없어지잖아. ES가 돼야죠. 어이씨, 그쵸? IR 없어, ES가 돼야죠. 정신 없어. 이걸 이렇게 해나갔고. 그쵸? B분지 IR. 그 다음에 D분지 IR이죠. 그쵸? 요거 대신에 요거 넣은 거죠. IR이라고 있었어요. 그쵸?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보면, 저랑 똑같이 하신 거예요, 이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무부하 시험 시에 IS, 이제 송전단에 흐르게 될 전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락 시에 송전단에 흐르게 될 전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좀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부하는 콘센트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드를 뽑아야 되니까, 무부하는 코드 기억해 주시고요. 단락이 되는 건 뒤져버리는 걸 기억하셔요. 예, 단락이 되는 걸 우리가 만지면 뒤져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좀 이거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래요. 이게 좀 시험장에서 한 과목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과목을 보는데 이 정도까지 기억해 주면 상당히 이제 좀 공부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단자 정수가 주어지면서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을 한다고 나오면 이때 무부하 시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면 이제 코드 뽑아버리는 거, 단락 나오면 뒤져버리는 거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30번은 제가 했으니까 31번도 했고요. 32번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정상 상태의 유효 전력의 크기는 이라고 했네요. 네,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죠. 우리가 정태 안정 극한 전력 P는 X분의 ES, ER에 뭐가 된다? 사인 델타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뭐 VS, VR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X는요. X는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 ES, ER은 송전단 전압이고요. 요 사인 델타 요건 이제 위상차, 상차를 말하죠. 상차각. 자, 그래서 보시면은 선로의 리액턴스가 어때요? 반비례하네요. 그래서 지금 리액턴스와 반비례하는 거 일단은 이제 2번,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상차각에 비례한다. 맞네요. 요거. 그래서 알맞게 얘기하는 건 몇 번이다? 이제 3번이다, 3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3번 볼게요. 이거 하셔야죠.
요거는 계산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예. 33번. 변압기 결선 중 1차 측에 3고조파가 있으면서 2차의 3고조파의 그 고조파가 외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3고조파가 여기서 핵심은 3고조파가 외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이제 자, 일단은 요거 하면 요거는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좀 제가 그려볼게요. 3고조파가 외부로 나타나는 건 지금 델타 결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3고조파가 외부로 나타나는 건 무슨 결선이다? YY 결선입니다. 네. 우리가 이 YY 결선을 미채용하는 이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델타 내지 Y면 외부에서 3고조파가 들어오면요 여기서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애초에 없어요. 근데 Y 델타면 예를 들어서 Y 델타면 3고조파가 들어오면 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안 나타나는 거죠. 여기가 바로 뭐다? 외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YY면 좀 다르죠. 이렇게 되면 3고조파가 들어와서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변압기 무슨 결선을 섞는다? 변압기를 결선할 땐 델타 결선을 꼭 섞습니다. 제3고조파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상 델타 결선을 채용하는 건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는 델타 결선을 꼭 섞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외부로 3고조파가 나타나는 거죠. 키워드죠. 자, 그 다음에 34번. 이런 것도 이제 뭐 잡아주셔야 돼요. 송전단 전압이 3300, 수전단 전압이 3000. 이 수전단에서 부하를 차단한 경우에 수전단 전압이 3200. 요게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이죠. 이때 이 회로에 뭘 물어봤다? 전압 변동률. 자, 우리가 말하는 전압 뭐가 된다? 변동률 되겠다. 델타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말하는 전압 변동률 델타는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다음에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주고요. 백분율 처리하면 되겠네요. 뭐 주는 문제죠. 이 산업기사 실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지금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이 3200이고요. 수전단 전압이 3000. 3000에다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두드리면은 얘가 6.67이 나와요. 이런 문제는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하나 우리가 같이 기억할 것은 전압 변동률은 역시 전압에 어떻게 한다? 제곱에 반비례하죠. 이 전압 강하율이랑 변동률 둘 다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기억하고 있자. 자, 그다음 35번. 주는 문제죠, 이것도. 대칭 좌표법인데요. 이거 제가 이제 좀 표로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대칭 좌표법인데 고장에 따른 뭐다? 임피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고장 내지 사고라고 하고요. 첫 번째 지락사고, 그 다음에 선간 단락, 그 다음에 삼상 단락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임피던스, 그 다음에 정상 임피던스, 그 다음에 역상 임피던스죠. 사고에 따라서 이 임피던스가 나타나는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실. 여기 좀 어렵죠. 이때 우리가 지락사고라는 건 뭐 VA, VB, VC라 했을 때
한 선이 땅과 연결되면 1선 지락, 2선 지락, 3선 지락 되죠. 그 다음에 땅이랑 붙은 게 아니라 두 선이 붙으면 선간 단락, 세 선이 몽땅 붙으면 삼상 단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삼상 단락 시에는 정상시나 삼상 단락 시에는 정상 임피던스만 나타납니다. 정상 임피던스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선간 단락이 되면 기존에 있던 정상 임피던스에 추가적으로 역상 임피던스가 나타나고요.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나타납니다. 영상, 그 다음에 정상, 역상 임피던스가 모두 회로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선간 단락을 대칭 좌표법으로 해석하려고 한대요. 무엇이 필요하냐요? 선간 단락은 정상과 역상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네, 보셔야죠. 자, 36번. 화력발전소 내에서 가장 큰 손실은, 이것도 사실 보면 여러 번 나왔고요. 답의 형태로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복수기에 대한 손실인데요. 화력발전소에서 손실이 가장 이 화력발전에서 손실이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어디냐? 손실이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복수기입니다. 복수기. 이 복수기는요, 증기를 다시 물로 이제 순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터빈을 돌리다 남은 그 증기를요, 다시 물로 변환시켜서 어떻게 한다? 재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복수기의 방열선이죠. 네. 그래서, 2번이죠, 2번.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손실이 큰 부분은 어디다? 바로 복수기에서 우리가 가장 손실이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뭐 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보겠습니다. 37번. 네, 37번. 뒤진 역률의 80%, 1000kW의 삼상부하가 있다. 이것을 콘덴서를 설치해서요, 역률을 95%로 개선하려면 콘덴서 용량은 약 몇 kVA가 돼야 되냐. 우리가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 되겠습니다. QC라고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잡으셔야죠. 실기에서도 많이 물어보니까. 세 가지 형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위에 두 식은 공식으로 잘 물어보니까 갖고 있자. 첫 번째 QC는 P의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로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QC는 P의 코사인 세타1에다가 사인 세타1이죠. 우리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뭐가 된다?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2에다가 사인 세타2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QC는 P의 코사인 세타1에다가 우리가 사인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죠. 요것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이 제곱이 되고요. 요놈도 코사인 세타2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자승 세타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쵸? 예. 요 두 놈은 공식이니까 같이 기억을 하면서, 이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요, 요 써드린 이 P가 무슨 전력이다? 유효 전력 단위를 가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킬로 개념을 갖기 때문에 킬로와트 단위를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잡아 여면 지금 1000kW죠. 그렇죠? 개선전 역률이 얼마래요? 0.8이고요. 이 역률이 0.8이면 사인은 0.6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0.95니까 이 개선하고자 하는 역률이 0.95죠. 요놈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0.95의
제곱을 씌워주시면 되겠죠. 해서 두드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420kVA 가 나온대요. 반드시 보셔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볼게요. 38번. 자, 지워보겠습니다. 제 150kVA의 전력용 콘덴서에 제5고조파를 억제시키기 위한 직렬 리액터에 거기 보시면 최소 용량이라고 되어 있죠. 네, 최소 용량. 우리가 이제 그 38번이죠. 꼭 보셔야 합니다. 직렬 뭐가 된다? 리액터 되겠다. 이 콘덴서 회로에 전력용 콘덴서 회로에 설치되는 부속기기로서요. 요 놈은 역할이 뭐다? 제5고조파를 뭐한다? 제거합니다. 기본적으로요. 공진식을 하셔야 돼요. 공진식. N차 오메가 L은 N차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이때 N은 제거하고자 하는 고조파 차수입니다. 그러면 이때 5오메가 L은 5오메가 C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오메가 L은 25분의 1에 오메가 C분의 1인데 얘네들을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XL, 유도성 리액턴스죠. 요놈은 0.04에 뭐가 된다? XC라 해도 되죠. 요게 바로 뭐다? 전력용 콘덴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이 전력용 이제 이 직렬 리액터죠. 직렬 리액터의 용량은 투입되는 콘덴서 용량의 4%인데 요게 실제로는 좀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용량을 보면 첫 번째가 이론상 몇 프로다? 지금 말씀드렸던 4%인데 실제는 6% 잡습니다. 이게 5 내지 6%라고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전부 다 6%예요. 6%. 이유가 뭐냐면 전력계통의 이 주파수 변동을 고려해서 우리가 요 용량의 2% 정도 더 잡아줘요. 이게 더 잡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최소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0 곱하기 뭐예요? 0.04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된다? 6 되겠습니다. 4번. 네. 그 다음에 이제 39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주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워볼게요. 송전선로의 저항을 R이라고 하고요. 리액턴스를 X라 하면 성립하는 식이에요. 기본적으로요. 이 송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냐면 저항이 이제 거의 좀 무시되는 형태가 많아요. 이 저항이요. 전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이런 이제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항이 거의 이제 무시되다시피 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저자분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간단한 고장 개정 시에는 오히려 저항까지도 무시해버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원 측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 선로의 저항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리액턴스가 이제 이 대다수입니다.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버리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라스트죠. 40번. 네, 40번. 일선 지락 시 전위 상승이 가장 적은 건데요. 중성점 적지 방식에 이 중성점 적지 방식에 뭐가 된다? 특징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가 중성점 적지 방식이에요. 자, 우리는 비접지,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접지, 그 다음에 직접 접지 요 세 가지만 비교할 줄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선 지락 시에 지락 전류가 됩니다. 비접지는 보통 작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작고요. 소호 리액터 접지 가장 작아요. 직접 접지 최대가 되죠. 제일 큽니다. 구린 것 같지만 이 측면에선 좋습니다. 보호 계전기에
동작을 확보한다고 해볼게요. 예. 얘네들은 보호계전기가 이게 사고인지 아닌지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호계전기 조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견디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합니다. 사고가 나면 확실하게 이제 그 사고가 나주기 때문에 바로 사고인지 인지하고 잘라버리죠. 자, 그 다음에 통신선의 유도장애예요. 이 지락전류가 통신선의 유도장애의 원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작습니다. 최대죠. 지락전류가 제일 크니까. 과도 안정도라고 해볼게요. 무슨 안정도? 과도 안정도. 고장났을 때 연속운전하는 정도인데 얘네들은 견디다 보니까 얘네들은 좋다. 좋다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얘는 나쁘다라고 표현합니다. 과도 안정도 측면에서는 좋지 않죠. 바로 잘라버리니까. 그 다음에 일선 지락 시의 건전상 뭐가 된다? 전이 상승되겠습니다. 요놈들은 루트 3배가 돼요. 얘도 사실상 루트 3배인데 사실상 루트 3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접지는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연 레벨이라고 해볼게요. 얘네들은 감소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절연입니다. 얘도 전절연. 전전절연이라고 하는데. 전절연이라고 그래요. 풀 인슐레이션. 그 다음에 요놈은 단절연이 가능합니다. 내지 저감절연. 자, 그래서 뼈다구를 그리면 보셔야죠. 요 표는 반드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성점 접지 방식을 배우는 이유가 일선 지락 시의 지락 전류의 크기가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일선 지락 시의 건전상 전이 상승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지락 전류와 관련된 인자고요. 요놈이 바로 건전상 전이 상승과 관련됐죠. 여기 뭐 이제 피레기까지 또 있긴 한데 거기 부분까지 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일선 지락 시의 전이 상승이 가장 적은 거 누구예요? 직접 접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냐면요. 2023년 1회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 기출 해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보면 사실 이 해 문제에서는요. 조금 특이했던 문제가 누구냐면 제 개인적으로 29번 정도예요. 나머지는 솔직히 이제 저는 두 발전 문제, 그 조합수조랑 복수기 대한 문제는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네. 그 정도 한 문제 좀 잡고 싶네요. 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2023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지워졌네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